안녕하세요. 자성심 마음정원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간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도 단순한 지혜를 남긴 인물, 바로 노자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쳐가죠. 이럴 때일수록 2500년 전 한 노인이 들려준 소박한 가르침이 놀랍도록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자가 남긴 철학,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춘추시대에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미합니다. 그가 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주나라의 도서관에서 관리로 일했다는 정도만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자는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 조용히 서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를 배웅한 관문지기 윤희가 그를 남겨달라고 간청하자 노자는 짧지만 깊은 지혜를 담은 책 한 권을 남깁니다. 이 책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단 5,000자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과 자연, 사회와 우주의 근본 원리를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의 핵심 사상. 도란 무엇인가? 도덕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가도 비상도.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여기서 도란 세상 만물을 생성하고 운행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 지을 수도 고정된 형태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은 도입니다. 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상이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으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근원적 원리입니다. 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도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과 욕망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야 한다고요. 노자는 말합니다. 도는 만물의 어머니요, 존재와 비존재의 근원이다. 이 말은 곧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두 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도의 흐름은 마치 물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억지로 흐름을 바꾸지 않죠. 그러면서도 바위를 뚫고 땅을 깎고 강을 만듭니다. 우리도 삶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방향을 따를 수 있다면 훨씬 덜 상처받고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란. 언어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말에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하며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말 이전에 느낌과 직관으로부터 옵니다. 노자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많이 말하면 궁해진다. 그러므로 중심을 지켜라. 때때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깨닫게 됩니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도의 진정한 세계입니다. 무의와 자연.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무의자연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억지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듯 바람이 부는 대로 부는 것. 억지로 방향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의입니다. 무의의 오해와 진실. 노자의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독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인위적 개입이나 조작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무책임이 아니라 진정한 효율성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흙을 잘 다듬지만 씨앗을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하려고 당겨보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무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타이밍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위의 삶입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함을 뜻합니다. 노자는 인간도 이 자연의 일부로서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겸허와 부쟁. 노자는 힘으로 싸우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강한 자는 부러지고 부드러운 자는 살아남는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반복적으로 약함과 부드러움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는 단지 비유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관찰한 깊은 통찰입니다. 강한 돌은 시간이 지나면 깎이고 부서지지만 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돌을 뚫어냅니다. 강한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주목받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이 돌을 뚫는 것은 물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겸허함, 양보, 비경쟁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억지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득하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진정한 강함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소국과민의 이상사회. 노자가 꿈꾼 이상적인 사회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더라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노자는 발전과 팽창을 목표로 삼는 대신 검소하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성을 잃는다고 경고했죠. 노자 사상의 현대적 의미. 경쟁 사회 속 무의자연의 실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흐름을 따르라. 우리 삶에 무의자연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 억지로 성공을 쫓기보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노자의 가르침. 백성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평화롭게 살아야 할 뿐이다. 그는 권력이 강해질수록 백성은 고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많을수록 범법자는 늘어나고 규제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진정한 통치는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정치와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억누르고 강압적으로 규제하려 하는 사회가 아닌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스스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현대 리더십 이론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앞에 나서서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백성을 돕고 스스로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다. 좋은 리더는 권위를 휘두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자나 정치 지도자들도 노자의 리더십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노자의 자연관. 21세기 인류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소비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죠.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도덕경의 구조와 의미. 도덕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 38장부터 81장까지는 덕경이라고 불립니다. 도는 우주의 근원이고 존재의 원리이며 덕은 그 도가 인간 세계에서 실현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도는 보이지 않지만 덕을 통해 사람들 속에 드러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도를 따르기에 조용하고 겸손하며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노자의 지혜로 바라본 인간의 욕망. 노자는 인간의 불행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만족은 줄고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뛰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빠르게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삶을 천천히 걸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길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노자는 과도한 지식조차도 욕망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알보다 중요한 것은 비움입니다. 비움의 철학, 채우지 않음의 충만함. 노자는 그릇은 비어있을 때 쓸모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빈 공간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문은 비어있어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꽉 채우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숨이 막히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생각, 불안을 조금씩 비워낼수록 오히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여백이며 가능성이며 쉼입니다. 여성성과 노자 사상. 노자의 철학은 매우 여성적입니다. 그는 부드러움, 포용, 비움, 양보를 강조했으며 이는 동양 사상에서 음의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의 근원은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를 알고 자식을 지키면 영원히 위태롭지 않다. 즉, 여성적 덕성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며 삶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성별이 아닌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 사상과 동서양의 비교. 노자의 철학은 동양적 사고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전체를 보며 순환과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반면 서양 철학은 분석적이며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죠. 노자는 논쟁을 피하고 삶의 흐름을 느끼라 했지만 플라톤은 진리를 논리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차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이겨야 하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는가의 차이 말입니다. 서양이 문명을 세웠다면 노자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돈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며 더 외로워졌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억지로 살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가? 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걷고 먹고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에 돈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비우고 겸허히 바라본다면 노자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노자의 깊은 지혜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성심 마음정원 TV 좋아요, 구독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